카타르 공주를 변화시킨 3년간의 한국 생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이야기가 카타르의 한거부지 후에 외동딸에게 일어났습니다. 부와 사치 속에서 자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던 아이. 그러나 어느 날 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났을 때 그녀의 부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하며 가난도 전염될 수 있는 병이었나 라고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딸이 한국에서 보낸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이며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제 이 비범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리무진은 필요 없어요. 저 지하철 타고 갈게요. 이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하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그것은 노동자들이나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타겠다는 사람이 바로 내 딸이라니. 여보, 우리 파티마가 미쳤나 봐요. 저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카타르도하 국제공항의 특별 라운지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직원은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대기하고 있었고 검은색 리무진도 공항 밖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메시지를 받게 된 것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내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죠. 설마 농담이겠지. 하지만 곧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진심이에요. 이제 저한테 리무진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지하철 타고 집에 갈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니. 도하의 지하철은 평범한 사람들이나 타는 곳이에요. 분명 한국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애를 그 나라에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먼저 집에 갑시다, 여보. 더 기다려봐야 소용없겠어. 우리는 파티마를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경호원 한 명만 남겨둔 채 공항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딸을 마중 나갔다가 데려오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초조하게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 그리고 2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하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파티마가 서 있었습니다. 비싼 보석이나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흰색 티셔츠 차림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끌고 있었죠.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파티마는 공손하게 인사한 뒤 신발을 벗어 현관 한쪽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한 하녀가 가방을 들어주려고 다가갔지만 파티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파티마는 자신의 핸드백조차 직접 든 적이 없는 아이였으니까요. 딸아이는 자연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우리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은 어땠니? 제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정말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어떤 의도나 가식도 없는 맑은 미소였죠. 네,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말로는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요. 저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의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 올린 모습.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비이성적인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어땠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주 편리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30분밖에 안 걸리고 길거리 풍경도 구경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파티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힘으로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3년 전 한국으로 떠났던 그 오만한 공주가 맞을까요? 그날 밤 저는 파티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아이가 한국에 가기로 결정했던 그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티마는 카타르 상류층의 진정한 아가씨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 대우를 받았고 항상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자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요구는 즉시 충족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파티마는 아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턱을 살짝 치켜들고 먼 곳을 바라보며 직접적인 대화 대신 명령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물 한 잔 주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그저 물이라고만 말하면 즉시 누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은 우리 집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파티마는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에 푹 빠졌습니다. 딸아이 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BTS의 음악만 흘러나왔습니다. 벽에 포스터를 가득 붙인 후 딸은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 소녀의 일시적인 관심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파티마의 16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최고급 호텔을 통째로 빌려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친구들과 친척, 심지어 왕족 몇 명까지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파티마가 다가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혹시 BTS를 여기로 불러주실 수 있어요? 제 생일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아이돌 그룹을 마치 피자 배달시키듯 부를 수 있다는 말인가? 파티마, 그건 불가능해. 그들은 아주 바쁜 사람들이야. 파티마의 표정은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왜 안 돼요? 돈 문제예요. 아빠한테 돈을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제 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파티마의 눈에는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이 돈으로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난 후 저와 남편은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우리 딸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봤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 봉사하려고 태어난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남편은 오랫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가 서울 출장 갔을 때 만났던 사람 기억나? 그 대기업 회장님은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자기 컵으로 직접 물을 떠마셨어.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집 아들이 매일 지하철을 타고 등교한다는 사실이었지. 그날 밤 우리는 파티마를 한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적은 교육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파티마는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왜 자신을 혼자 그런 먼 곳으로 보내야 하냐며 울고불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딸아이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혹시 BTS 오빠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까요? 저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그건 누가 알겠니? 서울이 작은 도시는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만날 수도 있겠지. 그렇게 파티마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파티마가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딸의 텅 빈 방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통화도 짧고 냉랭했습니다. 친구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으면 딸은 그저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저는 딸을 한국에 보낸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홈스테이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딸이 말수는 적지만
잘 적응하고 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고용한 경호원이 물론 파티마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멀리서 딸을 지켜보기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진 속 파티마는 교복을 입고 학교 식당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앞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미소 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식 없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옆에서는 한국인 친구가 그녀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도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가 변하고 있군. 그 후로도 계속해서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하는 파티마.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 마시는 파티마. 심지어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넣는 파티마까지. 모든 행동이 아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6개월 후 파티마와 영상 통화를 하다가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딸아이가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파티마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패할 위험이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상 통화 속 파티마는 말을 더듬으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실수해도 괜찮니? 파티마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실수하는 게 배우고 있다는 증거래요. 아무도 저를 공주처럼 대해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너무 화나고 서러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훨씬 마음이 편해요. 시간이 흘러 1년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영상 통화 화면으로만 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방학 때도 카타르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거나 홈스테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3년이 흘러 마침내 우리는 파티마가 카타르에서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돌아온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딸아이가 공항에서 리무진을 거부하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겠다고 말한 그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파티마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녀가 음식을 내오자 딸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놀란 표정을 보더니 파티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인사가 당연해요. 식사를 준비해준 사람의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잘한 거 맞겠죠, 여보? 남편은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변화는 시작되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파티마가 이미 그곳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커피 머신은 수많은 버튼과 다이얼이 달린 복잡한 이탈리아제 고급 제품이었는데 파티마는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웬일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제가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 어머니도 차 한 잔 드실래요? 한국에서는 아침마다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저는 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안한 실내복 차림. 예전에 파티마는 눈을 뜨자마자 화장을 하고 명품 옷으로 갈아입곤 했습니다. 파티마는 연꽃차 2잔을 들고 발코니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이렇게 딸과 평화로운 순간을 보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작은 방, 딱딱한 침대,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등교해야 했죠. 하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파티마는 학생들이 지하철에서 노인분들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를 존경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딸은 처음 몇 달간은 매일 밤 울었다고도 고백했습니다. 아무런 특혜 없이 평범한 학생으로 취급받는 것이 너무나 서러웠다고 합니다. 홈스테이 가족도 그저 한 명의 가족 구성원으로만 대했습니다. 자신의 옷은 스스로 빨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는 어떻게 했니? 파티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홈스테이 가족의 딸인 민서가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위해 일해주느냐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느냐에 있다는 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 딸은 우리가 카타르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었던 것들을 한국에서 배운 것 같았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묻자 파티마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힘들었지만 점차 나아졌다고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파티마는 미소를 지으며 작은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한국 친구에게 너 나한테 찍혔어 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위협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이었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민서가 그건 무례한 말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한국의 문화라고 말이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에 파티마였다면, 그런 지적을 받았다면 분명 불같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재미있는 추억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도하 시내를 산책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주 걸어 다녔는데 대중교통도 이용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운전기사가 있는 차로만 이동했습니다. 이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제가 운전기사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지만 파티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걸어보고 싶어요. 그래야 도시를 제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결국 저는 파티마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전기사 없이 외출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도하의 아침 공기는 꽤 덥고 습했지만 파티마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도 덥고 습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견딜만 하다고 했습니다. 도하의 거리를 걸으며 파티마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길가의 상점들,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 보도블록까지도요. 가끔 멈춰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파티마는 주변의 것들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1시간쯤 걸었을 때 파티마가 작은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현지 카페였습니다. 남편은 약간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파티마의 제안에 따랐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많은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카타르 상류층이 이런 곳에 오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파티마는 그런 시선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가서 아랍식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우리가 음식을 주문해 주었는데 말이죠.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 저는 놀랐습니다. 파티마는 한국에서는 주문부터 계산, 심지어 설거지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카타르의 변화, 도하의 새로운 건물들, 월드컵 이후의 변화, 그리고 가족 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화 도중 파티마는 정직이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유대감, 관계,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홈스테이 할머니가 자주 망고를 깎아주셨던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건 아랍의 환대 전통과 다르지 않은 것 아닌가? 파티마는 그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손님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요. 버스 운전기사님이든 편의점 직원이든 학교의 청소부 아주머니든 말이에요. 파티마의 말은 저를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집에서 하인들은 거의 공기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리는 도하의 현지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파티마는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물건값을 흥정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예전에 파티마는 가격을 묻지도 않고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런 곳에 와본 적도 없었죠. 시장을 거닐다가 파티마는 작은 수공예품 가게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카타르 현지 장신구를 파는 가게였습니다. 파티마가 가게 주인과 대화하는 방식은 감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예전에 파티마는 상인과 대화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목걸이 정말 아름답네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파티마가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놀란 듯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며 저는 딸의 변화에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파티마는 진심으로 주인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파티마는 그 목걸이를 샀습니다. 하지만 놀라웠던 것은 흥정 과정이 아니라 파티마가 가게 주인에게 보여준 감사함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우리가 파티마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사람다움의 의미가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파티마는 특별한 교육 과정이나 강의에서 그것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삶 자체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티마가 제안했습니다. 내일은 다 같이 지하철 타러 가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우리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파티마가 말한 정처럼 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약속대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약간 긴장한 듯했지만 파티마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이 놓이는 듯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설레었습니다. 평생 리무진과 고급 세단만 타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먼저 표를 사야 해요. 파티마가 우리를 무인 발권기로 이끌었습니다. 딸은 익숙하게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목적지를 선택하고 결제했습니다. 마치 평생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승강장으로 나가자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동자, 학생, 일반 시민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우리에게 꽤나 신선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항상 다른 계층과 분리된 격리된 공간에만 머물렀으니까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파티마가 자연스럽게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꽤 붐볐지만 파티마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잡은 후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출퇴근 시간에는 발 디딜 틈도 없다니까요. 붐비는 공간 속에서 오가는 사람들 사이로 저는 새로운 시선으로 도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도시의 모습,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재미있죠?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공동체의 의식이라고 불러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색다른 기분이군.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도하의 한 쇼핑몰에 도착했고 평범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었습니다. 파티마는 스스로 메뉴를 고르고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딸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존중의 의미로 식사 전에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파티마는 잘 먹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식탁을 약간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으니까요. 쇼핑몰을 둘러보며 파티마는 한국에서 생활기술부터 사회적 소통기술까지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대한 파티마의 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살피는데 아주 능숙해요. 눈치라고 하죠. 처음에는 그게 참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바로 배려이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저 정말 힘들었어요. 파티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아무도 저를 특별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첫 한 달은 매일 밤 울었어요. 그냥 여기로 돌아오고 싶었어요. 어머나,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니? 파티마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말했으면 엄마 아빠가 당장 저를 데리러 왔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조금씩 변했어요. 오히려 저만의 공간과 시간이 생기니 자유롭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딸로서가 아니라 어느 가문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파티마로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야 우리 가문의 명성과 지위가 파티마에게는 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딸을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파티마를 외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그립니? 파티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립긴 해요.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든 제가 배운 것들을 적용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저와 남편은 우리가 파티마에게 만들어준 환경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기하게도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단순한 예절이나 독립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파티마의 변화와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 주변 사람들을 대했던 태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파티마는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우리 다 같이 봉사활동하러 가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 우리 가족은 기부는 많이 했지만 직접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활동에 참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 말이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도하 외곽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도와줄 수 있대요. 한국에서도 친구들이랑 자주 갔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봉사하는 일은 상상도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한번 해보지. 남편이 제게 윙크를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주말에 봉사활동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티마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센터에 연락해 시간을 정하고
우리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옷차림을 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이 아닌 단순하고 편안한 옷차림이었죠. 지원센터로 가는 길에도 저는 처음 해보는 경험에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도착하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놀란 듯했지만 파티마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봐서요. 부모님도 모시고 왔어요. 저희가 뭘 도우면 될까요? 코디네이터는 우리에게 음식 준비와 배식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매우 어색했지만 파티마는 음식을 나르고 접시를 정리하고 심지어 설거지까지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와 남편도 자연스럽게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했지만 곧 일의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준비한 음식을 받아든 노동자들이 미소를 지으며 감사 인사를 할 때 그것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 모두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지더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을 자주 했다고 했지. 그때는 어땠니? 파티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켜서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정말 즐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누구의 딸이든 돈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다는 거였어요. 그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돕고 있을 뿐이었죠. 그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평생 추구해온 가치는 무엇이었을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특권과 부유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파티마는 그것들을 한국에서 다시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파티마가 집에 돌아온 지 2주가 되었습니다. 곧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파티마는 카타르가 아닌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제 우리는 파티마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파티마의 생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많은 사람을 초대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을 겁니다. 하지만 파티마는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파티를 하고 싶다고 했고 뜻밖의 선물을 요청했습니다. 생일 선물로 특별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뭐든지 말해보렴.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로 가족들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항상 전문 요리사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파티마가 직접 부엌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리사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니? 파티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제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한국 홈스테이 어머니께 요리를 배웠거든요. 그렇게 파티마는 주방을 점령했습니다. 하녀들이 옆에서 도우려고 했지만 파티마는 대부분의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불안했지만 파티마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고 우리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탁에는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불고기,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음식들. 모두 파티마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파티마 생일 축하한다. 남편이 잔을 들었습니다. 파티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파티마가 준비한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전문 요리사의 솜씨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간이 조금 센 것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떤 화려한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딸이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파티마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주 맛있구나, 딸아.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식사 후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파티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모두 파티마를 주목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그 봉사센터에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가문의 사람이 이런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이것이 충동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하고 싶니? 남편이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들은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저 이 가족에게서 태어난 행운일 뿐이었죠. 저는 그 특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파티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어린 딸이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마침내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네 결정을 존중할게.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분명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우리가 파티마를 한국에 보낸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결정이 파티마를 진정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성장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티마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한 사람이었고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특권이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과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제 딸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사람다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또한 그 여정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마 저 역시 파티마처럼 조금 더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